자꾸 글로벌 환경 탓을 하시는데 한번 문재인 정부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 성장률도 낮지만은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여지죠? 이게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힘 당시에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이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제가 대외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대외 여건 핑계를 댄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글로벌 경제 탓이면은 전 세계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글로벌 환경 탓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얼마였죠? 네, 1.4%였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나 오일 쇼크,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1% 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드물었습니다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복합위기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교육 성장률이 과거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글로벌 위기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샥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글로벌 환경 탓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됐습니다. 네. 어젠가 오늘이 지금 미국과 일본은 주가시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네. 그렇죠? 호황입니다. 다른 주요국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였죠. 작년에. 네.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일본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좋았고요. 당연히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육 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작년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이 다행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의원님 지적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저희 성장률은 저희 잠정 성장률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지표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민생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내수 어떤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작년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에도 역시 2%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문재인 정부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범 1, 2년 차 경제 성장률 비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 성장률도 낮지만은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여지죠? 이게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다음 자료.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발표기관인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세계 순위를 보면은 더 암울해집니다. 29위, 28위였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23위까지 올라갔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위,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힘 당시에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이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제가 대외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대외 여건 핑계를 댄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 2년 동안은 글로벌 경제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시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장률 자체가 작년 성장률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다른 아까 OECD 나라들보다 저희가 성장률 전망이 높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성장 흐름도 그렇게 전망. 글로벌 경제 탓이면은 전 세계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굉장한 후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글로벌 환경 탓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대외 여건만 저희가 핑계를 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서 또 수출이 저희가 어떤 잘 돼야지만 또 국내 그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민생의 어려움,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양면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상황을 갖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22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해서 11만 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는 죽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 넉 달째 6% 상승하고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장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해는 지금 2.6% 전망이고 작년에 3%가 넘었었습니다. 네. 작년에 3.6%, 네. 그리고 2022년 5월에서 12월까지 소비자 물가 평균 증가율 5.6%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둔 21년 11월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자 당시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물가 상승률이 혹시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5%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출범할 때 5%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충격을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좀 대외적으로 아까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급망 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1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급망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글로벌 탓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으시군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급감하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간 평균 월별 실질 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 1%.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에 플러스 2.8%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주십시오.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국민들은 빛에 허덕이는 건 당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대출 현황 어떻습니까? 가계대출은 저희가 하나 유념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GDP 대비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입니다.